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은 한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와서 다소 낯선 느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때이른 추석으로 인하여 사과 등 각종 과일의 출하를 서두르는 과수 재배 농민들이 비짓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가위의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간 경제 동향이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선 결과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종 지수도 이를 반영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지난 9월 1일 8월의 물가 상승률이 전월 동기 대비 3.99%를 나타내어 전월 4.53%는 물론 지난 2012년의 3월 3.97% 이후 최근 29개월 동안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이 소폭 상승하는, 즉 평가절하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국채금리는 15억 불 규모의 미 달러 표시 이슬람 금융 채권의 발행이 있었음에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9월 4일 미 달러당 11,765루피아로 마감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64루피아에 그쳐서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원화 환율은 9월 4일 미 달러당 1,018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3.7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 2일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가 크게 부각되면서 하루 만에 6.5원의 환율 상승, 즉 원화의 평가절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와 수입업체들의 달러 매수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00루피당 원화는 9월 4일 8.73원으로 마감하며 원화 가치의 변동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9월 4일 8.15%로 전주 대비 0.17%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화요일 15억 불 규모의 미 달러 표시 10년물 이슬람 금융채권, 즉 수쿠크를 발행했음에도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9월 4일 5,205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2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일 수요일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5,224.13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이전까지의 사상 최고치였던 2013년 5월에 5,215포인트보다 9포인트 높은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과 비교해보면 3일 만에 87포인트의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것입니다. 이날은 거래량에 있어서도 올해 들어 최고치인 18조 3천억 루피아를 보였습니다. 어쩌면 인도네시아의 주식시장도 추석을 맞이하여 대목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연일 연료보조금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은 빠르면 10월부터라도 연료보조금 축소를 통한 연료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팀의 아리프 부디만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 정부가 이번 달에 연료 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기대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또는 11월에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파격적인 인상을 단행하는 것, 매 분기마다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 그리고 리터당 정액 보조금을 적용해 시가에 연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이 세 가지 방안들 중에서 식료품 가격 및 공공운송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한편 빈곤층에는 급여 제공 같은 직접적인 방식의 보조금 정책 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같이 연료 보조금 문제가 연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즉
보조금이 포함된 연료 가격은 휘발유를 기준으로 리터당 6,500루피아 정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거나 루피아화의 평가 절하가 발생할 경우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료 보조금 지급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 상품 가격에 반영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다 보니 실제 빈곤층 지원 효과는 반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양측 후보 진영 모두 어떤 형태로든 유가 보조금 문제를 손을 봐서 더 많은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 간접자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실제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의 혜택이 돌아가고 불필요한 보조금 지출을 줄여서 사회 간접 자본이 더욱 확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15억 불 규모의 미 달러화 표시 이슬람 금융채권, 즉 수쿠크 발행을 단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이루어진 외화 표시 이슬람 금융 국채 발행에 예전 금액의 약 6배인 100억 불 규모의 응찰이 있어서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 국가 35%, 아시아 30%, 미국 20%에 유럽 15% 등이었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에서는 10년물이 4.35%의 만기 수익률로 낙찰되어 지난해 9월 발행 시의 5년 6개월물 6.125%보다는 낮게, 그리고 2012년 10년물 3.3%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자금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재정 적자는 GDP 대비 약 2.4%인 241조 루피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국채 발행을 놓고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확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CA 은행의 데이비드 스무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채권 발행에 보인 높은 응찰률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확신이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9월 2일 현재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국채 보유 규모는 437조 4천억 루피아로 전체 발행 규모 대비 37% 수준입니다. 투자를 받는 인도네시아는 물론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함께 과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유도히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한 달여 기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 가장 발목할 만한 사업을 꼽으라면 2011년에 출범할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가속 확장 종합계획, 즉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화 사업을 육성하는 MP3IE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854조 루피아 규모의 382개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동계획의 사업이 모두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4천조 루피아의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출범하는 신정부가 해당 사업들을 계획대로 모두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아르미다 알리 샤바나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지난주 3일 일정으로 유도히노 정부의 개발 사업들을 점검하는 컨퍼런스에서 올해까지 계획된 2천조 루피아 규모의 사업 중 현재까지 41.9%에 해당하는 854조 루피아가 집행되었고 연말까지 443조 5천억 루피아 규모의 사업이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토지 수용의 어려움, 토지 활용과 관련한 분쟁, 공간 활용 계획의 혼선, 전력 부족 등을 손꼽았습니다. 국영 만디리 은행의 구디 부나디 행장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달성하려면 인프라 개발에 최소 6,600조 루피아를 투자해야 합니다. 이 중 시중은행이 맡아야 할 자금이 1,376조 루피아인데 쉽지 않은 규모입니다. 시중은행은 예대 비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대출 재원인 예금 증가율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영 기업들이 아직은 추가 대출 여력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정부와 새로운 정책들이 관심이 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계승해야 될 것들,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당선인이 자카르타 주지사로 있으면서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지연되었던 경량 전철, 즉 MRT 사업을 지난해 야심차게 재개했었습니다. 시내 중심부인 수디리만, 땀린 등지를 지나다 보면 파헤쳐진 공사장으로 인해 정체가 더 심해지긴 했지만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공사 기간에 속하는 토지 중에는 아직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자카르타 정부가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2018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수용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MRT 자카르타의 도노 보스타미 대표이사는 아직 수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토지 대부분이 르박 블루스 등 남부 자카르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정부에 해당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자카르타 행정집행관들은 MRT 노선이 지나갈 잘란 라야 파트마와티 주변에 소재한 59채의 건물 철거를 단행했습니다. 남부 자카르타의 삼수딘 누르 시장은 해당 건물주들은 이미 오래전 보상을 받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해당 토지는 MRT 공사를 위해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정체를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합의와 보상이 선행된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을 유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MRT가 계획대로 완공되어서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자카르타의 새로운 명물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억 5천만 명을 넘어선 인구, 특히 젊은 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조는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대변하는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부문에 있어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 뒤처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수요일 닐슨의 아닐 안토니 수석국장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물건 구매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일반적인 모습이라 볼 수 없고 전자상거래의 초기 단계 정도로 여겨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6개 도시 15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구매 경험자가 13%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 61%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주문을 했었습니다. 아직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상품 정보와 사용 후기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지만 결제 시스템의 보안 문제나 배달 사고 등을 감안하여 실제 구매는 가게를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토니 수석국장은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율 등을 감안해 볼 때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어서 곧 싱가포르 등과 같은 주변국들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기 보급률이 소비자 구매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카르타, 보고르 등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휴대폰 보급률이 이미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통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99%로 최근 29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나몬은행의 다이안 아유 유스티나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월요일 한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올해 안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연료가격 인상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이라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엔 연료가격 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서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료가격 인상이 올해 안에 단행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또한 전해드렸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